이단 JMS가 내부 합동 결혼식을 위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남녀 교도들의 만남을 시작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퇴자들이 다시 JMS로 돌아가는 현상까지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신학을 계승한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가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신학적 논의에 나섰습니다. 한 유튜버가 자신의 죽은 반려견을 복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동물복지 전문가와 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7대 대표회장에 정서영 현 대표회장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정 후보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북노회가 신년 재직 교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JMS 교주 정명석과 간부 등의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되며 JMS의 체제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 교도들의 탈퇴로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 JMS는 내부 합동 결혼식인 축복식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탈퇴자들마저 혼자 낙오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시 JMS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JMS가 합동 결혼식인 축복식 진행을 위해 오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남녀 교도들의 만남을 시작하겠다며 대상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교도들 중 축복식 해당자들에 대한 면담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연령대의 탈퇴자들에게도 연락하면서 어렵게 탈퇴를 결심한 젊은이들이 다시 JMS로 돌아가는 상황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복식 때문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섭리를 나오고서 이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담당 교육자들한테 연락이 왔다. 나는 파렘인데 또 나는 가진국 2세인데 이제 면담까지 했다고 했죠. 공지 나왔고요. 그렇죠? 탈퇴를 했다가 다시 재섭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축복식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JMS는 내부 교도들끼리 결혼시켜 2세를 낳고 교리와 교주에 충성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축복식을 진행합니다. 축복식을 위해선 1인당 약 2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 경제적 착취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교도와 JMS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교도를 배우자로 연결해 경제적 헌신이 가능한 교도들의 충성심을 키우고 탈퇴를 막으려는 데 있습니다. 축복식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면 이들의 미래 자녀인 JMS 2세까지 세뇌 속에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가정국 규모를 키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 많거든요. 둘 중에 한 명만 섭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배우자, 아직 섭리 남아있는 배우자를 빼내고 싶어서 섭리에서 결혼한 사람을 탈퇴시키는 게 엄청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어려웠던 게 저희 부모님이었거든요. JMS 교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2세 탈퇴자는 JMS 내에서도 요즘 세대들은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혼인하는 축복식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성 간의 교제를 극단적으로 금기시해온 JMS 교리상, 탈퇴 후 혼자 세상에 나와 배우자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JMS로 돌아가 축복식만 한 후 배우자를 데리고 다시 탈퇴하겠다는 탈퇴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주 정명석과 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보 습득이 빠른 젊은 교도들 위주로 탈퇴가 잇따르자 JMS 측은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낙오될 수 있다는 이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내가 섭리를 띠다 보니 내가 지금 뭐 직장이 변변치 않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섭리 안에 들어가야지 기회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으로 딱 묶어버리는 순간 이동이 쉽지 않아요. JMS 탈퇴자들과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차재용 목사는 어렵게 결심해 탈퇴한 뒤 안정을 찾기도 전 JMS의 세뇌로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 축복식만 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연락을 받고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받으며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새해를 맞은 한국교회의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연합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깊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먼저 일치와 화합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 웨슬리언 교단의 지도자들이 교파 간의 신학적 차이를 넘어 교회 연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교파는 신학적 배경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먼저 존 칼빈의 개혁주의를 계승한 장로교파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많은 한국 장로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한쪽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신학을 계승한 웨슬리언 교단입니다. 구세군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 여러 성결교단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오순절 교단까지 모두 넓은 범위에서 웨슬리언 교단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6개 웨슬리언 교단 목회자와 신학자로 구성된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최근 한국교회에 새로운 연합운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과제로 떠오른 교회 연합을 위해 신학적 논의에 나선 겁니다. 장로교파의 목회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개교단주의를 벗어나 신학의 통일과 연합을 이루고 뜨겁게 사랑하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열망하면. 설교는 예장통합 총회장과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을 역임한 류영모 목사가 맡았습니다. 류 목사는 그간 협의회가 조명하지 않았던 장로교단의 역사와 신학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류 목사는 또 복음 중심의 신학을 강조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한두 학자들이 논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되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함께 논의되어졌던 모든 역사적인 것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새해를 맞아 교회 연합을 위한 신학적 논의에 나선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예장 통합을 시작으로 예장 합동총회와 침례교까지 계속해서 교회 연합운동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1년 동안 10월까지 쭉 붐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각 교단별로 연합하고 통합하는 행사를 계속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2024년도에 역사적인 정말 한국교 신학의 통일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학문의 발전과 교회 성장을 이뤄온 한국교회. 분열과 갈등이 깊어진 사회 회복을 위해 교회가 먼저 화합을 실천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최근 죽은 반려견의 유전자를 복제해 똑 닮은 반려견을 키우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상실로 우울감을 느끼는 이른바 펠로스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제를 선택한 건데요. 기독교 동물복지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강아지, 유전자 복제 기술로 태어난 반려견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죽자 유전자를 한 생명공학 기업에 맡겨 복제시켰습니다. 반려동물 상실로 우울감을 느끼는 펠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반려견 복제를 선택한 겁니다. 기독교에선 반려견 복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기독교 관점으로 동물 복지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반성경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려견을 복제하는 이유가 그 전에 내가 키우던 동물을 잊지 못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키우는 것인데 그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그전 동물을 대체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보기 좋게 잘 다스리라고 한 것이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복제견이 건강 이상으로 숨진 경우도 있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에서 탄생한 복제견 메이는 체중 감소와 간헐적으로 코피를 흘리는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습니다. 검역본부 소속 복제견 동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작 증상을 보여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제했다고는 해도 부작용이 있어 동일한 개체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반려견 복제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복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려견 복제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될 경우 윤리적 문제나 복제 대상에 대한 위험성 등 여러 문제로 논란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어떤 특정 종만을 생산할 수 있는, 즉 동물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복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입법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업적 목적으로 인기 있는 견종들만 복제하는 편향성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규제 없는 반려견 복제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과 동물복지 문제, 법적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만큼 당분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7대 대표회장 후보자 정견 발표회가 19일 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현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정 목사는 한기총과 한국교회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 목사는 지난해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했을 때 한기총을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한기총은 정상화됐고 한교총과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 내에 한국교회에서 인정하는 재판국을 만들고 실업인 선교회와 특별 명예회장 제도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북노회가 신년을 맞아 재직 교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21일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재직과 교사, 노회 산하 지교회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예장통합 김의식 총회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며 여러분이 섬기는 양떼를 위해 항상 기도로서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들이 주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과 또 우리 맡겨진 양떼들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붕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앞으로 3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확신됩니다. 예배 이후 건강한 교회를 위한 재직 행동론이란 주제로 경주 제3교회 신영균 목사의 재직 세미나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키워드란 주제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고원석 교수의 교사 세미나가 각각 진행됐습니다. 2002년 라오스 외국인 투자 유치기구로부터 사업자 허가를 받아 이듬해 개원한 에스라 센터가 현지 인재 양성을 위해 에스라 학교재단을 설립합니다. 에스라 센터는 축구와 태권도, 컴퓨터를 활용해 현지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 종목을 주력으로 전국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으며 자체 대회인 에스라컵을 진행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오스 축구 국가대표의 약 70%가 에스라 센터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역을 주도하는 김양재 선교사는 에스라 학교를 세워 이 땅의 인재들을 키우며 동시에 축구부 양성을 위한 방안을 기도하게 됐다며 기도의 결과로 에스라 학교재단을 세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 교육과정에 나서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청소년을 통해 이 땅의 복음화를 앞당기고 라오스의 미래를 건강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3일 전국적으로 최강 한파가 몰아치면서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빙판길 사고도 속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한파 피해를 막기 위해 온종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기온이 영하 14도를 보인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9.6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과 파주 등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주 76편, 김포 24편, 대구 8편 등 총 122편의 항공기가 결항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전국적으로 58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성균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대상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여러 곳과 이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국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 중입니다.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때 실시하는 체력시험이 기존의 기초체력 중심평가에서 소방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종목평가로 전면 개편됩니다. 소방청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력시험 종목 평가 방식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력시험은 실제 소방 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과 동작을 토대로 계단 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5종목을 수행합니다. 체력시험 참가자는 무게 20kg의 조끼를 입고서 5개 종목을 연속해서 도전하고 종목 수행에 걸린 최종 시간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소방청은 또 소방의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체력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아랍 국가들의 중재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의 5개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에 제안할 중재안의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랍 국가 관계자는 이 중재안이 이스라엘 포로 석방을 대가로 한 종전안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개로 추진되는 중재안의 최종 목표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을 전제로 하는 두 국가 해법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에 대해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 현지 시간 22일로 51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이 이를 폐기하면서 지금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쟁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낙태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며 민주당의 득표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정치적 찬반이 명확히 나뉘는 소재지만 2022년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이후 여성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반공화 정서가 확산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엔 성공했지만 착륙할 때 기체의 자세가 흐트러져 태양 전지에 태양광이 닿지 않는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착륙 약 2시간 반 만에 전원이 끊겨 달 표면 탐사라는 임무를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 작사는 다만 착륙에 관한 데이터는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선 슬림은 애초 달에 착륙한 뒤 태양전지로 발전해 특수카메라로 달 표면 암석에 포함된 광물 종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슬림의 태양전지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면서 배터리 모드로 전환했고 며칠 동안 운용할 예정이었던 슬림은 불과 2시간 만에 멈추게 됐습니다. 구니나카 히토시 작살 우주과학연구소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겨우 합격인 60점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카메룬이 현지 시간 22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말라리아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룬은 세계 최초로 어린이에게 정기적으로 말라리아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카메룬 보건당국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5개월 이상 된 어린이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개발한 백신 RTSS를 접종할 계획입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급성열병으로 아프리카 등 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발병합니다.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약 2억 5천만 명의 감염자 가운데 60만 명가량이 사망하며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북극발 한파의 기세는 여전하겠는데요.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주말부터 차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강릉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0도, 광주 영하 1도, 부산은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러시아에 제공되기 시작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선 최신형 미사일의 성능 시험을 실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데요. 50기 미만에 불과한 미사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안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